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고유의 EUV 기술. 2. 미국의 치명적인 실수. 3. 일본은 패닉 상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 전자제품 가격 상승과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등 실생활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은 신차 출고 기간을 1년 이상 연장시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의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설비 투자와 반도체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으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삼성전자부터 대만의 TSMC까지 아시아를 대표하는 파운드리와 종합 반도체 기업들은 큰 이익을 보고 있으며 막대한 실적 증가와 주가 상승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 반도체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과는 달리 이들에게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 대표적으로 네덜란드의 아즘 등은 시장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에 제동이 걸려 매출과 이익 증대를 위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이자 유일무이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 장비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아즘은 미국 주도의 중국 반도체 포위망에서 탈퇴해 독자적으로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에 나서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아즘은 그동안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에게만 EUV를 비롯한 반도체 장비를 판매해왔지만, 여기에 중국에게까지 최첨단 EUV 장비를 추가로 판매하면 막대한 매출과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여기에 슈라인마우 네덜란드 외교 동상부 장관은 자국 네덜란드의 이익이 미국의 대중 반도체 봉쇄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이런 자국 우선주의 행보에 미국은 크게 당황하며 상무부 차관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네덜란드에 파견해 아즘의 EUV 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 문제를 놓고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예정입니다. 미국 입장에선 네덜란드의 이런 결정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동안 미국이 아즘이 독점 생산하는 EUV 장비의 중국 수출을 막은 이유엔 아즘 EUV 장비에 미국의 국가안보 핵심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EUV 노광 장비에 활용되는 원천 광원 기술은 미국 기업 사이머가 보유한 특허 기술을 활용하며, 해당 기술은 미국의 국가안보 핵심 기술로 지정이 되어 있어 중국을 비롯한 적대 국가에는 수출이 막혀 있습니다. 즉 아즘이 활용하는 핵심 기술부터 부가적인 기술까지 다방면에서 미국 기술이 활용되고 있으며, 아즘 회사의 지분에도 미국 기업이 절대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위 20대 주주에서 미국 기업이 대부분일 정도로 확실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아즘 경영 전반에 미국의 입김이 반영되는 것은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당국은 아즘의 매출을 늘리고자 중국의 EUV 장비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네덜란드 당국의 이런 결정에 많은 반도체 업계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EUV 장비 판매를 결정한 핵심 논리는 중국의 EUV를 추가적으로 판매해 아즘의 매출을 늘리려는 계획이었지만, 이런 계획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유는 아즘의 EUV 장비는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대수가 40대가량으로 정해져 있고,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가 EUV 장비를 전부 독식해 더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아즘 측에서 EUV 장비를 만드는 족적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 구매하는데 중국에게 판매한다는 것은 아즘의 추가적인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리 단순히 한국과 대만에 공급될 물량을 줄여서 중국으로 가는 물량을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네덜란드 측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미국 주도의 대중 반도체 제재에 동참하게 하려면 그만한 보상을 네덜란드 자신들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엔 극자외선 노광 장비, EUV 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아즘과 네덜란드의 자신감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아즘의 EUV 장비에 탑재되는 렌즈와 광학 장비는 독일 기업에서 납품하고 있으며, 광원조사 장치와 핵심 부품들은 미국에서 납품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핵심 기술과 부품만 있다면 네덜란드 아즘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EUV 장비를 충분히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자회사를 통해 노광 공정용 장비를 개발했고,
양산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노광 장비를 직접 생산하기보다 수입에 의존해왔는데 최근 들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노광 장비 자체 생산을 위한 연구팀을 가동해 반도체 소재와 장비 그리고 완성품 생산까지 원스톱 라인 구축을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신 미세 공정을 위해선 일반적인 노광 장비가 아니라 아즈미 생산하고 있는 극자에선 노광 장비 EUV가 필요한데요. 이 역시 한국 기업 이솔에서 생산을 위한 마지막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EUV 장비를 생산하기 위해선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EUV용 광원과 광학계 그리고 시스템입니다. 노광 장비용 광원을 공급하는 회사는 전 세계 4곳이 있으며 사이머를 포함해 대부분 미국의 기업이지만 단 2곳의 EUV 업체만이 직접 광원을 만들고 있는데 한 곳은 네덜란드의 아즈미고 다른 한 곳은 대한민국의 이솔입니다. EUV 장비의 첫 번째 조건인 광원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으며 두 번째 조건인 광학계는 주로 독일의 칼자이스 렌즈를 사용합니다. 아즈미의 광학계 역시 자체 개발한 부품이 아니라 칼자이스의 렌즈를 납품받아 사용 중이기에 우리도 독일산 렌즈를 납품받아 EUV 장비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조건인 종합 시스템은 EUV 장비를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진동이나 정확한 노광 등 종합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EUV의 물리적인 장비와 부품 등은 이미 우리나라가 기술을 확보한 것도 있고 일부 부품은 수입하여 구축하면 되며 네덜란드의 아즘 역시 이런 식으로 부품을 공급받아 장비를 만들지만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부분은 종합적인 시스템 안정성입니다. 아즘이 가장 잘하는 분야가 바로 이런 시스템 제어 부문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부문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토종 반도체 장비업체인 이솔의 대표와 경영진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출신으로 10년 넘게 삼성전자에서 EUV 장비와 소재에 대해 연구개발하던 팀이 독립한 기업입니다. 이솔에서 생산하고 만드는 장비의 상당수는 삼성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최근 삼성에서도 자체적인 노광 장비 생산 능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노광 장비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이솔과 삼성전자는 전방위적인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이솔의 모기업인 FST의 경우 삼성전자가 7% 지분을 확보해 대주주로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투자와 연구개발의 노력으로 토종 EUV 기업 이솔은 EUV 광원과 마스크 제조 장비 EUV 마스크와 펠리클 검사 장비 등 EUV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과 장비를 하나하나 국산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네덜란드 아즘의 독주를 막을 전 세계의 유일한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 미국에서도 한국의 EUV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이번에 네덜란드가 중국과 반도체 동맹을 추진하자 이를 모두 손절하면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더욱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EUV와 같은 중요한 부품을 한국과 같은 동맹국에서 만들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미국 측이 보유한 특허와 기술을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우선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탈중국에 성공하도록 미국의 매출을 한국에게 몰아주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 막바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출 구조가 급변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내 매출은 4조가 줄은 반면 중국에서 줄은 것보다 더욱 많은 4조 8천억의 매출이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각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중국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고 미국 의존도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미국 매출 비중이 60%에 달하며 삼성전자의 경우 45%에 달하는 상황으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탈중국에 성공해 미국으로 매출처를 발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게 돌아갈수록 중국 내 반도체 공급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에 얼마 있지도 않은 반도체 기업들은 최신의 EUV 장비는커녕 구형 노광 장비를 통해 구형의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런 반도체를 스마트폰과 전자기기 등 첨단 제품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아즘은 미국을 향해 최신식 EUV 노광 장비가 아니더라도 구형의 노광 장비를 팔 수 있도록 규제를 해제해달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량의 한계로 EUV는 1년에 40대밖에 만들지 못하며 그마저도 삼성과 TSMC가 몇 년치 물량을 선주문해 이미 매출의 최대치를 확보해 놓은 상태이지만
이런 와중에 구형의 노광 장비까지 중국에 팔아서 이익을 내보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아즈미, 노광 장비나 EUV를 중국에 판매한다면 한국과 대만이 주도하던 글로벌 반도체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거나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이나 TSMC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국가 보조금이 경영의 주요한 수단이 아니지만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상당수가 국유기업이며 국가 보조금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천명한 만큼 막대한 중국 자본을 투자하여 치킨 게임을 벌인다면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단독으로 맞서야 하는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업체들은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미국 역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는 첨단 IT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 기업이며 이런 파워는 사실상 반도체로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반도체 파워가 중국으로 넘어간다면 미국의 IT 기업들도 패권을 유지하기 어렵게 돼 누구보다 미국이 대 중국 반도체 규제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반도체에 대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만 네덜란드는 이와는 다르게 중국이라는 고객을 새로 원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맞지 않다면 어떤 기업이나 국가이든지 손을 봐준 역사가 있는데 독일과 일본이 그러하고 소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도 네덜란드가 자신의 이익을 고집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EUV 개발이 점점 더 진전될수록 미국의 네덜란드 손절은 더욱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을 겪으며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위기를 벗어나고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의했으며 미 의회 통과 후 바이든 대통령까지 서명을 마쳤었죠.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동맹 복원을 외쳐왔던 그간의 바이든 정부의 모습과는 달리 미국 우선주의의 내용을 담고 있었기에 여러 나라의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한국의 경우 전기차 보조금 관련하여 뒤통수를 크게 맞으며 미국 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미국의 분위기를 봤을 때 법안을 바꾸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그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간 한국의 도움을 받아왔던 미국 조지아주 정부에서 한국 편을 들며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인데요. 바이든 정부가 크게 당황하며 달라진 태도를 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영향으로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혼란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내용 때문인데요. 미국 말만 믿고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했던 현대자동차로 선은 크게 뒤통수를 맞은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생산 가능한 전기차가 없는 현대자동차에게 법이 시행되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현대자동차의 위기 상황에 미국 조지아주 역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지아주 서베나에 2025년까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시행으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매출이 큰 타격을 입게 되면 조지아주의 공장 건립 등 투자 계획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게 성사된 현대자동차의 투자 유치인데 큰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기가 닥친 것이죠. 다급해진 조지아주 정부는 현대자동차와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나섰습니다. 9월 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의 전기차가 받게 될 불이익과 관련하여 미국 조지아주의 정치인들이 연이어 해당 법의 개정 및 변경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합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를 비롯해 라파엘 워녹, 존 오소프 상원 의원, 버디 카터 연방하원 의원 등이 당파를 초월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 대변인은 현대차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으며 계속 대화 중이라며 조지아주의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도록 연방 차원에서 법을 변경해달라고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워녹 상원 의원은 성명에서 조지아주 자동차 업체와 함께 조 바이든 행정부, 연방의회와 논의 중이라며 조지아주의 소비자와 자동차 업계가 전기차 보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규제 차원에서 가능한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오소프 상원 의원은 대변인을 통해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협력해 해당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조지아주의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9월 14일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및 한조지아주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서베나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버디 카터 하원 의원 역시 현대자동차의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맹비난하며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를 위기에 빠뜨려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지아주 정부는 9월 14일 현지 시간 공식 성명을 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앤드류 아이젠하워 대변인은 우리는 조지아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법 조정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한 조지아주 정부 관계자는 현대차가 조지아주 투자 계획을 완전히 철회할 것 같지는 않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 이후로 무엇도 확신할 수 없게 됐으며 공장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 현지 매체에서는 현대자동차와 가까운 조지아주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현대차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 법 시행을 18개월에서 24개월간 유예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이렇게 하면 2025년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서 전기차가 생산될 때까지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이렇게 한국의 상황을 대변하며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유는 현대자동차의 투자 유치권에 대한 우려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조지아주는 한 한국 기업의 큰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바로 한국 대표 자동차 기업인 기아자동차와의 인연인데요. 2006년 3월 기아자동차는 미국 남부 조지아주의 웨스트포인트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웨스트포인트는 조지아주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기아자동차의 결정에 기뻐하며 마을 교회에 모여 종을 울렸다고 합니다. 심지어 주여 기아자동차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조그맣고 가난한 마을이었던 웨스트포인트이기에 기아자동차의 투자 결정은 그만큼 큰 사건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웨스트포인트는 미국 남부 애틀랜타시에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인구 3,300명 정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원래는 섬유산업이 융성한 마을이었는데 여러 신흥국의 등장으로 미국 섬유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산업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1980년대 들어 대부분의 주민들이 떠나고 몇몇 토박이들만 남아 명맥만 겨우 유지해가고 있었죠. 당시 마을의 빈곤율은 20%대로 미국 평균보다 높았고 소득 수준은 3만 불 조금 넘을 정도의 하위권 도시였습니다. 그런 웨스트포인트에 기아자동차가 진출하여 막대한 투자를 진행한다는 소식은 당연히 반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10억 불, 한화로 약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여 신규 공장을 설립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웨스트포인트뿐만 아니라 조지아주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였습니다. 직접 고용인원만 2,500명에 협력업체 고용인원은 7,500명에 달했으며 연계되는 사업으로 인근 쇼핑, 식당, 숙박 등 총 2만 개가 넘는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2006년 당시에는 기아자동차의 조지아주 진출 소식이 전 세계인의 큰 관심을 끌 정도는 아니었으나 2년 뒤 그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시작으로 미국의 금융위기가 찾아와 국가가 망하기 직전에 위기에 놓이고 만 것이죠. 실업률이 높아져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자동차 회사인 포드와 GM이 조지아주에 위치한 생산 공장을 폐쇄하면서 조지아주에서의 취업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 와중에 조지아주 웨스트포인트의 기아자동차 공장이 2009년 완공 예정으로 대규모의 신규 인원을 채용한다는 소식이 퍼지며 지원자가 폭발했습니다. 기아자동차 모집 인원은 2,500명이었으나 지원 미국인 수는 자그마치 4만 3천 명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웨스트포인트뿐만 아니라 취업이 힘들던 다른 도시의 사람들까지 몰려 지원을 했던 것이죠. 당시 엄청난 지원자 수의 라타임즈, 뉴욕타임즈, 영국의 BBC까지 와서 취재해 갈 정도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기아 자동차 공장의 설립으로
12.3%에 달했던 웨스트포인트의 실업률은 3%대까지 떨어졌으며 새로운 사업체만 20개 넘게 생겼고 식당 및 호텔 등의 매출이 2배 넘게 오르며 마을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마을 주민들의 기아 자동차에 대한 이미지는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아차가 들어온 뒤 모든 것이 안정됐다며 기아차가 우리 지역의 공장 부지를 선정한 것이 너무 고맙다는 등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기아 자동차 조지아 공장은 가동 첫 해인 2009년 1만 5천 대를 생산했으며 2013년 누적 생산 100만 대, 2019년 누적 생산 300만 대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생산력 증가세를 보여줬습니다. 2013년에는 기아 자동차와 미국 직원들의 협동을 통해 3년 연속 최우수 생산성 공장으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높은 생산성을 인정받으며 판매량도 증가했습니다. 미국 공장 설립 전에는 미국 내 판매량이 20에서 30만 대에 그쳤으나 미국 공장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연평균 55만 대 정도로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도 지역사회에 투자하여 고용 창출 및 여러 이익을 가져다준 기아 자동차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공장 주변에 2개의 도로를 새로 깔아주고 기아 자동차의 이름을 따 기아 블러바로 BLVD와 기아 파크웨이 PKWI라는 주민들은 기아 자동차를 신의 선물로 여기며 자발적으로 기아차를 애용했는데요. 우리 주민들은 쥐모이네 포드차 안 탑니다. 일본 토요타도 여기서는 힘 못 쓰죠. 조지아주 대표 자동차 브랜드는 단연 기아차입니다. 조지아주에서 한국차 안 타면 안 되죠. 와 같은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 경제 발전에 있어 한국에 큰 도움을 받았던 조지아주에게 이번 현대자동차의 위기를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재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이며 올해 연말에 최종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미 통과된 만큼 미국 현지에서 전기차 생산하는 방법 외에 뾰족한 해법을 찾기는 힘들다며 미국이 제시할 세부 지침과 관련하여 우리 측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21세기 경영 환경 속에서 영원한 우방국도 영원한 적국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지혜로운 방안으로 위기를 헤쳐나가며 세계 시장에서 더 성장할 수 있을지 응원하며 지켜보겠습니다. 현대차는 토요타를 절대로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 자신했던 일본인들이 최근 나타난 놀라운 상황에 대충격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12년 만에 일본에 다시 진출한 현대차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고 특히 영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면서 토요타는 끝장났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토요타는 영국에서 광고를 금지당하는 수모를 겪은 바 있습니다. 토요타의 스포츠카 브랜드 GR 차량 3대가 줄지어 주행하는 이미지가 실렸는데 헤드라인 문구 중 대 GR 필름 등이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GR은 모터 스포츠 가주 레이싱의 약어에서 차관한 문구입니다. 그런데 영국 측은 GR이 엔진의 으르렁 소리를 연상시킨다. 매우 과속을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했고 해당 광고는 신문뿐 아니라 모든 매체의 게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비슷한 광고에 대한 금지까지 내려져 토요타가 크게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요타가 내세우는 엔진 기술의 상징성을 완전히 뭉개버렸다는 설명입니다. 분석가들은 토요타의 갑질 행동에 영국이 강력 반응한 것이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의 내체로 정책에 토요타가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영국 정부는 2030년부터 휘발유와 디젤 차량 판매를 금지하고 2035년부터는 하이브리드차 판매를 금지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막대한 벌금 부과를 예고한 것입니다. 이에 토요타는 강력 반발했고 영국 내 체조를 중단하겠다는 위협을 했습니다. 토요타는 과거 27억 5천만 파운드를 들여 영국에서 네 번째로 큰 자동차 공장을 지었고 현지에서 3,00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3,000명을 해고하겠다며 영국을 압박한 것입니다. 토요타는 영국에서 연간 13만 대의 차량을 생산해 주변국 등으로 수출해 왔습니다. 영국으로서도 토요타의 압박은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영국 정부는 토요타 광고까지 급제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미지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기업은 바로 현대차 그룹입니다. 일찌감치 전기차를 내놓으며 영국 내 정책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영국 시장 진출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점유물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982년 영국에 포니를 첫 수출한 이후 40년 만에 두 자릿수 점유물이 된 것입니다. 8월까지의 점유율은 12.5%로 지난해 대비 3.4%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 판매량 또한 7배나 늘어난 상태입니다. 반면 도요타는 7%, 혼다 1.6% 등 일본차 점유물은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타인해설 타입스 등 영국 언론들은 현대차를 부각시키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현대차 그룹의 관계를 과거 애플과 삼성전자에 비유하면서 말입니다. 2010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 점유물은 6% 미만이었고 애플이 20% 이상 앞서고 있었지만 삼성이 갤럭시 출시 2년 만에 애플을 추월했던 부분을 예로 든 것입니다. 외신은 현대차가 향후 테슬라를 제치고 전기차 부분 1위에 오를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 2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전기차 시장 점유율도 12%에 이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일은 일본을 더욱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인도네시아 생산 규모는 일본 혼다도 꺾어버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1만 2천 대 이상을 생산하며 전월 대비 2배로 급증해 5위에 올라선 상황입니다. 1에서 4위는 모두 일본차 브랜드이지만 도요타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크지 않아 2위까지는 쉽게 따라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크레타에 이어 산타페를 만들기 시작했고 올 3월부터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 생산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이오닉 5 등으로 전기차 시장에서 위상이 높아지면서 일반 차량 판매도 확대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아이오닉 5는 정식 출시된 지 6일 만에 1,600건의 주문이 몰렸으며 8월까지 700대 가까이가 인도된 상황입니다. 최근까지 현지에서 팔린 전기차 중 현대차 점유율은 90%를 넘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7월과 8월 각각 5,000대 이상의 크레타를 인근 국가로 수출하며 이미지 개선 효과가 톡톡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세안 지역은 부품 현지화율이 40% 이상일 경우 협정국 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들의 텃밭이었던 동남아 시장이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등록된 내연 자동차 중 일본차 비율은 90% 이상입니다. 동남아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그 비율은 70% 이상입니다. 지난해 기준 동남아 국가 전체 인구는 약 6억 6,700만 명 수준이기에 일본이 엄청난 시장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시장이 현대차로 한 발 더 다가오자 일본이 경악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전기차 비율을 25%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2040년까지 내연기관 오토바이 판매를 금지하고 2050년부터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도 금지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있어 일본도 안심하고 있었지만 인도네시아가 향후 3년간 관용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자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비롯한 전기 오토바이, 전기버스 등 89만 2천 대를 관용차로 조달하겠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연간 예산을 약 4조 원 이상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 공장이 위치한 지자체가 이미 아이오닉 5를 관용차로 선정한 만큼 향후 추가적인 수주전에서 현대차가 우위를 차지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해당 소식은 일본에도 전해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차를 주로 활용해 왔는데 이제는 현대차로 넘어가게 생겼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요타 등 일본차 업체들의 호소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기차 투자에 대한 우리의 진지함을 알아주길 바란다는 성명과 함께 2027년까지 18억 달러이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미쓰비시 또한 2025년까지 6억 7천만 달러 상당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현대차에게 훨씬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내년부터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결정해 현대차가 최대 수혜기업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을 앞당겼다는 설명입니다. 대기질 분석 업체인 IQ에어에 따르면 전 세계 117개국 중 인도네시아는 17번째로 오염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수도 자카르타의 경우 초미세먼지 농도는 WHO 공고 기준보다 8배나 높은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쏟아부어 게임 체인저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250만 대의 전기차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국가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보르네오 섬의 누산타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녹색 도시를 모티브로 오는 2024년 대통령궁 이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현대 전기차는 누산타라를 기반으로 동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인구는 2억 7천만 명으로 세계 4위 인구 대국입니다. 풍부한 노동력뿐 아니라 소비시장이 형성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인지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환심을 사려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자카르타에서 열린 개천절 행사에 현직 장관이 5명이나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통상 각국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국경일 행사에는 장관 1명 정도가 참석하는데 한국의 중요성을 인지한 인도네시아가 5명의 장관을 파견했다는 설명입니다. 정의선 회장은 2018년 이후 조코위 대통령과 총 6차례 만남을 가진 바 있습니다. 7월 조코위 대통령의 방한 때도 따로 만남을 가졌을 정도입니다.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더욱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일본 내에서도 놀라운 반전을 일으킨 상황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일본 시장에서 150대에 가까운 전기차를 판매했던 것입니다. 세 자릿수 판매량을 기록한 것은 일본 재진출 12년 만의 일입니다. 외신들은 절대 판매량 자체는 아직 적지만 전기차 선호도가 낮은 일본 시장에서 판매량이 서서히 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5월에 7대, 6월 37대, 7월 61대, 8월 76대에 이어 지난달 147대로 껑충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일본 주요 지역에서 시승을 겸한 전시장 오픈과 카시어링 플랫폼인 애니카를 통해 소비자들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일본 교토의 NK택시가 아이오닉 5 도입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700여 대의 택시 가운데 50대를 우선 교체하기로 한 것인데 교토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현대차가 도쿄 시부야에서 자동차 공유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일본에서 연간 1,000대 이상 판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연 450만 대가량의 신차가 팔리는 세계 3위 시장이지만 토요타나 닛산 등 자국 브랜드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 수입차의 무덤으로 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에 있어서는 토요타가 무덤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토요타가 야심차게 내놓은 첫 번째 전기차 BZ4X는 타이어 볼트가 풀려 빠지는 문제로 대규모 리골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볼트를 더 조일지 부풀 교체가 필요한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는데 3개월간의 분석을 거쳐 결국 부품 교체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달 26일 다시 시장에 내놓을 예정인데 결정이 늦어진 이유로 부품을 새로 만드는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설명을 했습니다. 새로 설계한 볼트로 교체하는 것 외에 특별한 작업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BZ4X는 전 세계적으로 2,700대 정도가 팔렸고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상태입니다. 유럽 2,200대, 북미 280대, 일본에서 110대 등을 팔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팔리지 않을 것을 각오하며 구독 서비스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독 계약금도 기존의 절반인 38만 5천엔으로 내렸고 몰 이용료는 10만엔 이상에서 약 1,100엔 할인을 내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본인들의 불만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불량 발견 후 해결까지 3개월이나 걸리다니 한심하다. 몰 10만엔을 계속 지불할 여유가 없는 이가 태반이라 사용자가 없을 것이라 이런 반응입니다. 이런 와중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놀라운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몰 3분기 판매량은 102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3% 늘어난 상황입니다. 특히 9월 판매량 35만 5천 대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가 해소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법 여파에도 현대차의 9월 미국 판매량은 11%나 늘어났죠. 투싼과 산타페 등의 선전으로 전기차의 부진에도 미국에서 5만 9천 대를 판매한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의 재고 일수는 최대 1개월 정도로 만들자마자 바로 출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변화에 뒤처진 토요타. 한국은 토요타를 확실히 압도해 버리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